네, 제 옆에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공교수로 계시는 김종대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노동절날 메이데이 날 이렇게 나오셔주셔서. 밖에 저 이석현 전 아, 민주노총 예. 위원장 계시던데요. 예. 덕담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이제 좀 노동자들한테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다.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오늘 오시는데 차는 안 밀렸죠, 별로? 뭐 텅텅 뵀어요. 예, 글쎄 말이에요. 아주 한산합니다. 네. 예, 많이들 쉬시면서 네. 예, 오히려 이래야 노동의 가치가 높아지고 맞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사용자들도 이 노동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요. 네. 노동자들을 1년에 노동절이 한 대여섯 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근데 저희들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예. 자, 먼저 어제 왔죠? 어제 맞습니다. 네, 부부가 오셨는데 예. 네. 총평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듣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네. 잘 됐다. 이번에 가서 뭐 실제 핵공유라도 합의라도 해버렸으면은 예. 이 상당히 그 위기가 커졌을 건데 결국은 야당이 안 될 거라고 다 했지 않습니까? 네. 핵공유 안 될 거다. 이게 뭐 미국의 비확산 정책은 요지부동이다. 그런데 네.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핵공유라고 이렇게 확대 과장 거의 뭐 사기에 가까운 그렇죠. 하는 정권의 행태가 괘씸할 뿐이지 네. 이 자체는 매우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이 열리기 이틀 전에 네. 미 백악관이 네.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한테 정상회담 내용을 다 설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워싱턴 저 성명이라는 거 이거 별거 아니고 중국이 하등의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거 확산 아니다. 이러고 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그 담화도 보면은 빈 껍데기 받아와 놓고 네. 뭐 그러니까 위협을 안 느낀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은 핵무장에 반대하기 때문에 여야 의견이 같아진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다시는 국민의힘이 네. 독자적 핵무장이라든가 전술핵 재배치를 말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네. 역설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네요. 이게 이런 어떤 사기 행각이 그동안 그 핵주권을 주장했던 보수 우파들에 대한 사기란 얘기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핵무장은 물 건너갔습니다. 앞으로 4년간 입도 뻥긋 못해요. 그리고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전부 핵무장론자예요. 맞아요, 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도 그런 뭐 유승민, 홍준표 등 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핵 자강론자들인데 네. 지금 이제 이분들을 윤 대통령이 완전히 그 정치적 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진짜 정상회담의 큰 타격은 보수 우파들입니다. 그분들이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까지도 네. 미흡하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 지금 드디어 격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그 핵 확산은 없었다. 그래서 일부 그 중에서 우려되는 바는 뭐 미국의 핵 잠수함이 기항한다든지 네. 뭐 몇 가지고 또 윤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한 강압 정책을 해가지고 네. 여차하면은 대량 전쟁을 불사하는 매우 위험한 대목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평화의 관점에서 확고하게 견제하고 네. 그걸 관리해 나가야지. 미국이 냉전식의 핵정책을 펼치지 않고 그걸 윤석열한테 단단히 족쇄를 채워버렸다. 이 점은 오히려 우리의 성과다. 이건 진보의 성과다.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은 자기의 성과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반핵, 비핵에 대한 우리 어떤 시민 정신이 아직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윤 대통령이 굴복한 사건인데 이걸 달리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 이 사달이 나는 거죠. 그래도 의원님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박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핵 위협이 상시적으로 있는데 남한에서 그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어떤 주권성, 그런 정당 방위성 이런 부분들을 아예
호기각설 쓰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핵주권에 대한 문제는 그런 반론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네. 저기 사실은 저도 아쉬운 게 예. 우리가 평화적 핵 이용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거는 그 핵 그 연료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주권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걸 갖고 지금 핵 폐기장에 대한 이 맞습니다. 수십 년간의 이 고통도 줄일 수가 있고 네. 무엇보다도 그 핵 연료의 경제성이라든가 이 환경 오염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까지도 원자력 협정의 기존 규범을 준수한다고 공동 성명에 떡 그것도 넣었어요? 예, 써버렸으니 플루토늄 추출 문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플루토늄 추출한 거 다 가져가라 그래도 상관없는 건데 일단은 근처에도 가지 마. 이러니까 사실은 원래 핵 주권이라 그러면 군사적인 면도 있지만 평화적인 면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입도 뻥긋 못하게 됐다. 이런 점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완전히 틀어 막아버렸군요.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 저 국가 대비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 최대 밀집도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친원전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예. 이거 하나를 못 풀고 왔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비핵화에 대한 어떤 그 규범 준수가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그와 연관된 부수적인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온 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국익의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뭐 일본도 다 하고 있는 거. 글쎄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은 더 신뢰 못 한다고. 일본은 다 허용해주고 우리는 안 하고. 이런 면에서 이제 그 냉전 이래로 우리가 핵에 관한 미국에 철저한 종속국가 하위 국가로서 일본, 이스라엘, 남아공만도 못한 그 밑에 삼류 그 네, 삼류 국가. 예. 이건 오히려 더 강화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픈데. 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모양이죠? 예, 네. 예. 지금 김종대 의원 모시고서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마이크가 잘 안 나와서 네 오디오 네. 네. 잘 될까? 네, 죄송합니다. 네, 오디오가 잘. 예, 자, 하여튼 뭐 그 문제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듣고 싶은 얘기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그 미국이 같은 P5 그 핵 보유국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로서 이미 저기 이거 빈털털이라는 거 다 해가지고 이해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번에 성명 낸 거 보면은 남중국해 대만 얘기지 핵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설득된 거예요. 그리고 저기 초기에 정상회담하고 이틀간 북한에서 성명이 안 나왔어요. 아주 이례적인 건데 그거는 아마 중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사태를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국 측에서 쭉 설명해 주니까 이제 이해가 됐다니까 사흘 만에 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껍데기만 얻어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게 별거 아니란 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짐으로써 중국 북한을 안심시켜줬어요. 그렇게 된 거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발이 있긴 있는데 그건 핵에 관한 게 아니라 그 윤석열의 행각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한국에 대한 견제가 대폭 강화되는데 러시아는 큰 걱정이 안 됩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서 내부에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당장 한국에 무엇을 어찌 해볼 만한 여력이 보이지가 않는데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달라요. 지금 중국은 무언가 지금 모종의 시나리오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대만 해협에 대한 한국의 그 강성 발언. 뭐 절대 안 된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그러고 그건 국제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 안 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네요. 이건 미국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건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은 이제는 저기 그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한국 버르장머리부터 가르쳐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건 중국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국제적인 문제라고 보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의 다운 대통령의 저 발언을 그대로 묵인하게 되면은 자기 갖고 있는 대만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빠그러지는 거죠, 완전히. 빠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이게 핵무기 확산보다 그게 더 위협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네. 여러 가지 강압적인 외교가 예상이 되는데 네. 사실 한미 동맹 강화하러 갔으면 간 거지 쓸데없이 북한, 러시아 건드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아무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불을 질러 놨으니 이게 뭐 유증기가 가득 찬 지하 공간에 성냥불을 땡긴 거라고요. 이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또 그것이 북한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당히 큰 안보 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저는 교민들이 걱정이고, 아. 예, 또 이제 중국에는 우리 저 사업가들도 많이 가 계시는데 중소기업도 많이 가 있고, 그 네. 노동자들 있고 하나의 생태계가 이 플랜트 방식으로 다 중국에 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양국 직접 투자 이게 1,000억 달러가 넘어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대기업 투자액만 50조가 넘는데. 50조.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재앙의 국면이 될 것이다. 이미 대중 무역 적자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글쎄 말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누적되다가 추경호 부총리가 하반기에 경제의 어떤 그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순풍 효과가 있을 거라고 뭐 자기 입으로 얘기하다가 요즘 중국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말을 걷어들였어요. 그러면 지금 경제부처는 비상이라고 봐야 돼요. 예, 이건 경기 회복의 지렛대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으로 중국은 단 한 번에 옛날 사드 때 같이 그냥 막 관광객 꽂고 이렇게는 안 해요. 이젠 그런 중국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길게 보면서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뽑아가 내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 국민들은 화나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윤석열에게는 결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이 이원화되면서 국내 사정을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라든가 중국 당국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굉장히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근데 그냥 면전에 침을 뱉어버렸으니 이렇게 되면은 전에 사드 갈등 2016년에도 원래는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시진핑이 상당히 잘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한중 관계는 최고 맞습니다. 수준이었고. 예, 예. 그랬는데 그 저기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국 왔을 때 꼭 대통령한테 전해달라. 이 사드는 신중해라. 이건 전략적 문제고 이건 세력 균형을 바꾼다. 그런데 황교안이 돌아가는데 일주일 만에 사드 배치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네. 시진핑이 등소평의 그 딸. 네. 를 특사로 박근혜한테 보냈잖아요. 아. 그 덩샤오핑 딸이 청와대를 어. 찾아왔는데 그 면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사드야 국방부가 알아서 하는데 제가 무슨 그런 걸 하고 또 왜 국방부가 알아서 하는 일을 왜 간섭합니까? 이러니까 돌아가서 바로 보고했거든요. 손 봐버려. 이래가지고 관광객 끊고 한류 끊고 그때 가수 코미디언 다 방문 취소되고 이러면서 저 동대문 홍대 있고 이런데 그 포장마차하고 완전 화장품 가게 하는 그분들이 초토화된 거예요. 맞아요. 정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진핑이 모멸감을 느꼈다 그랬거든요. 모멸감을 느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형국이 네. 그때와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데 이번엔 대만을 건드리는 방식인데 하나도 중국한테 이런 정도가 뭐 나오고 로이터 통신 인터뷰가 나가고 했으면 그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친한파거든요. 한국말도 잘하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굉장히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가 좀 이건 말을 과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든지 뭐 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외교부는 또 하려고 그랬는데 용산이 다 그냥 이걸 뭉개버리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윤석열은? 그거는 오로지 네. 저 바이든 대통령 환심을 사기 위한 거지 외교도 아닙니다. 그것도.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그 핵 문제 그 워싱턴 선언 이전에 주미 중국 대사한테 설명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 이제 다 와서 하는데. 보면 이 핵질서라는 것은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핵을 보유한 5개국이 만든 세계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핵에 대한 현상 변경이 있으면 한국하고보다도 다른 핵 보유국이 이 NPT 체제 국제 핵 질서로부터 너 배신하고 일탈하는 거야? 이런 신호를 안 주는 게 우선이에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미중 전략 경쟁이다, 뭐 미중 간에 이제 네. 신냉전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신냉전도 과거의 냉전조차도 미소 양극 질서고 5개 핵 보유국이 만든 질서가 냉전 질서예요. 그리고 탈냉전 이후로 지금도 이 핵에 대한 국제 질서가 무너지면은 네. 이거는 미국 패권이고 뭐고 간에 그냥 저기 다 교란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핵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국제 정치의 근간입니다. 이걸 왜 한국 정부한테 얘기를 합니까? 우선 저 중국이 오해 안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게 국제 정치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국제 정치 현실이고 무역도 미중 무역액 작년 사상 최대치고 지금 저 테슬라 뭐 애플 다 네. 중국 투자 받아서 사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한국이 자꾸 신냉전이다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립 서비스를 해주되 그것이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엄연한 국제 정세고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걸 왜 윤석열이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는 안 건드리고 그냥 미국 가면 돼요. 그렇지. 근데 굳이 두들겨 패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미국은 그냥 립 서비스로 그러고 중국은 손 본다 그러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외로운 처지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아, 우리가 무슨 핵 보유국입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그럼 강대국 정치를 우리가 스스로 뭐 얕잡아 보자는 뜻이 아니라 네. 이게 엄연한 현실인데 네. 이걸 망각하고 불장난을 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초래될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네. 한미 동맹 강화라는 것의 부수적 비용에 그치지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이 대가를 치르게 돼야 되는 엄정한 질문이 날라오고 있어요. 앞으로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네.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뭐 시진핑 뭐 가을 방한이라는 거 애초에 꿈도 못 꾸겠는데. 아, 그거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어요. 사실은 하고 싶어 했죠. 그렇죠. 네. 하고 싶어 했지만 이 상황에서 뭐 과거엔 코로나 때문에 안 왔다 그랬지만 지금은 안 올 이유도 없고 저번에 푸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담 때 우리가 뭐 6개 정상을 만났다 그랬는데 그때 시진핑이요 30개국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국 포함해서. 네. 30개국. 그리고 저기 지금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예, 브릭스. 예, 예. 그 신흥국들 저기 클럽에 거기에 이제 부지런히 중국에 초청하고 있고 네. 위안화 결자가 아직은 예. 세계 통화량의 2%밖에 안 됩니다만 네. 그러나 그 2%는 시한폭탄이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수출 대금을 이번에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우디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러시아하고도 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예. 위안화 그룹으로 하고 거의 뭐 동등한 가치로 그렇습니다.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그러는 와중에 마크롱 쫓아가지, 숄츠 독일 총리 쫓아가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경제권, 영향권을 구축해 나가는데 경기 회복을 꿈꾸는 세계 모든 나라는 일단 중국 시장을 주목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오로지 있다면 대한민국이에요. 윤석열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때마침 커질 때 불을 확 당겨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후폭풍이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종합해 보면 중국 시진핑이 윤석열을 손 보겠네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걸어 잠궈 버리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예컨대 외교에서 네. 이제 단절인데 때마침 용산에 중국 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김태우는 중국 전문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미국에서 박사하고 공부했지 언제 중국에 일을 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기 심지어 정재호 그 주중대사까지도 중국 전문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미국 박사고, 네. 아니 뭐 미국에서 박사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예. 무슨 중국 전문가입니까? 예. 없어요. 아직 그냥 전멸입니다, 전멸. 그러니까 이 대륙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수성이 떨어져가지고 예. 이번에 그 제가 보니까 뭐 댓글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 핵 공유 마치 핵을 공유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효가 핵 공유가 아닌데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젠 핵인지 감수성을 교육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대륙 감수성도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된다. 저기 시공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네. 그 관점에 대해서는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이런 정책이 계속 일관해서 나가겠네요. 그렇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라요. 전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야, 진짜 심각하다. 예, 그럼 시진핑이 어떻게든 손을 보겠네. 근데 우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지만 하여튼간에 시진핑 입장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보다도 윤석열이 정치적 타격을 볼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다. 뭐 그런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국제정치 이론에 삼각관계 이론이라고 있어요. 삼각관계 예, 이론. 모든 그 저기 이론은 우호국, 경쟁국 또 나 자신 네. 이런 관계에서 국제 정체를 접근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저기 유비가 이제 그 송건한테 오나라 쳐들어갔다가 지고 나서 조조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시 저기 오나라에 손을 내밀 때 그때 뭐라 그랬냐? 네. 천하에 세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이 무너지면 천하 질서는 무너진다. 조조가 쳐들어오는데 다시 총나라 오나라는 동맹을 맺어야 된다. 방금 전까지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송건이 설득이 되잖아요. 그게 삼각관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하는 어떤 내가 삼각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감수성으로부터 그 지혜와 통찰이 생긴다는 이론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삼국지로부터 우리가 배운 역사의 교훈인데 우리는 숙명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우리라는 이 삼각관계의 틀을 하나의 모형으로 해서 이 지금 주변 정세를 바라봐야 되는 이런 지정학 위치고 또 그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반면 일본은 섬나라라 떨어져서 그 상대를 인도로 본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이런 삼각관계로 본 것인데 우리는 인도하고 그렇게 동맹을 맺을 만한 지금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도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실패한 전략이에요.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있고 우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삼각관계 세계의 기둥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여기서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공간이 열리는 건데 요 삼각관계 삼각성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니 무지한 거고 모르는 거지. 생각도 안 하고 모르는 거야. 일단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모든 걸 성과학으로 보잖아요. 이분법으로 본다. 우리는 삼분법으로 본다, 세상을. 삼분법으로 보는데 저들은 이분법으로 본다. 그러니까 거의 성경하고 비슷해요. 뭐 가브리엘 천사하고 그 저기 악마하고 그 전쟁에 십자군 전쟁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한쪽에 붙으면 삼각관계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의원님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그럼 대중국 리스크가 한국 국내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반중 선동 또 반복 선동 이렇게 되면은 항상 보수 정권이 외교 안보에서 실패하고 야당의 책임을 전가해 왔어요. 그게 이제 종북 프레임이에요. 이제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순서 뭐겠습니까? 노조 때려잡기, 야당 때려잡기 할 때 그 선거악으로 나와 타자라고 하는 이제 경계선 긋기, 배제하기, 그다음에 공동체로부터 그 자격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이런 프레임들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보수 대통령처럼 사실은 능수능란하진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약해 보였는데 이제 깨달을 겁니다. 편 갈라야 된다. 갈라쳐야 된다. 반중 선동으로 또 하겠군요, 또. 그렇습니다. 반중.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떤 중국은 나라가 커서 조금은 이제 의식이 되니까 어떤 국내 야당의 책임 전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그 옛날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예컨대 김준영 국립전 외교원장 같은 경우 어떻게 비난하냐면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떠담밀잖아요. 중국 쪽으로. 떠담미는 것이죠. 그리고 반중 여론은 이제 높아질 것이고 지금 청년들 여론조사에서 북한보다 더 싫은 나라가 중국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심리적, 문화적 교류가 거의 단절되고 어떤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표현이 정치인들로부터 전혀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 돼버리고 타자화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첩첩산중이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는지 욕은 하지 말아야지 아침에.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대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김정대 K의원.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이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마디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